자, 142쪽 봅시다. 아, 몰라. 버려. 자, 142쪽에 이제 맨 위에 이제 B번. 142쪽 개념 속성 문제는 이제 알아서 좀 풀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142쪽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B번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가 보입니다. 자, 뭔 소린가? 시작합시다. 표에 보니까 크게 왼쪽에 의식적 반응, 오른쪽에 무조건 반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의식적 반응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서 의식이라는 게 뭘로 의식하는 걸까? 대뇌로 의식하는 거겠지, 당연히. 뇌로 의식하는데 뇌에서 의식할 만한 곳이 딱 되뇌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의식 바로 밑에 첫 번째 점 읽어볼게.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대뇌. 동그라미 치시고요. 화살표에 뭐라고 써있냐? 대뇌가 반응의 중추이다. 그래서 밑에 줄에 화살표 다음에 다시 대뇌 동그라미 반응 중추 밑줄. 자, 의식적 반응은 무조건 대뇌가 연관돼야 된다. 대뇌야 무조건 의식을 해야 되니까. 의식을 해야 되니까 대뇌가 반응 중추더라. 자, 밑에 특징을 볼게요. 대뇌에서 판단 과정이 복잡할수록 반응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이거 당연하니까 밑줄도 안 칠게요. 니네가 수학 문제를 하나 풀어야 돼.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가 아니라 뭐 이따 이거 볼까요? 자, 2 곱하기 3 얼마야? 이 새끼들. 2 곱하기 3이 얼마야?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지. 송현아, 얼마야? 2 곱하기 3. 아, 6이요. 지금 제가 뇌에서 복잡한 연산 과정을 거쳐가지고 6이란 답을 얻어냈잖아. 그죠? 얻어냈죠? 송현아, 244 곱하기 72가 얼마야?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지. 계산할 수 있지. 대신 시간이 걸리겠지. 복잡할수록 뇌에서 작용하는 거치는 여러 가지 뉴런이나 여러 가지 길이 복잡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타나더라. 뻔한 얘기라고. 이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빨리 앉아. 지금 시간 없는데. 힘들어. 자, 반응 예 볼게요. 반응 예. 자, 우리 예를 잘 판단해야 돼. 자, 예를 판단할 때 무조건 뭘 판단한다? 뭐가 들어있나? 대뇌가 관여하는지를 보라고. 자, 첫 번째 점 봐봐.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따른다. 아, 내가 물 좀 먹어야겠구나. 컵에 물을 따라야겠구나. 내 팔을 움직여야겠구나. 뭔가 뇌에 관련된 거. 생각을 하잖아. 자, 대뇌에 관련된 거야. 두 번째 점. 손이 시린 것을 느끼고 장갑을 낀다. 아, 손이 시렸구나. 느끼고 장갑 낀다. 장갑 어디 있더라? 찾아가지고 내 손가락을 끼워 놓고. 자, 대뇌가 당연히 관여하는 거겠죠. 세 번째 점. 날아오는 공을 보고 야구방망이를 휘두른다. 공을 봐. 공이 나한테 오네. 공이 이 각도로 오네. 방망이 이렇게 쳐야 맞겠군. 대뇌지. 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다 대뇌와 관련된 것들이 다 의식적 반응입니다. 자, 반응 경로를 잠깐 보면요. 반응 경로. 자, 그 책 보지 마. 뻔해. 자, 봐봐. 반응 경로는 어디부터 시작하겠어? 자극이 옵니다. 그럼 자극을 누가 느껴? 감각 기관이 느껴. 감각 기관이 뭔데? 눈, 코, 귀, 입, 피부, 혀 이런 것들. 그 감각 기관에서 느낀 감각이 누구한테 가겠어? 감각 뉴런. 전선 타고 가는 거야 이제 드디어. 감각 뉴런. 그럼 감각 뉴런 타고 어디로 가겠어? 연합 뉴런. 연합 뉴런 중에서 어디라고? 대뇌라고. 대뇌. 의식 반응이니까. 대뇌를 지나서 뭔가 판단해서 움직여야겠다 어쩌겠다 뭐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어? 운동 뉴런으로 간다고. 운동 뉴런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신호를 줄까? 반응. 근육에 자극을 주고요. 참고로 요 사이에 반응기라는 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반응기. 감각을 느끼면 감각기. 운동을 할 때는 반응기. 그래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야. 중간에 뭐가 있다? 대뇌가 탁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음 무조건 반사 봅시다. 오른쪽. 무조건 반사.
조건반사 어딨어? 아, 조건반사 없어서 따로 이거 또 써야겠네요. 자, 무조건반사. 조건 없는 반사입니다. 반사는 뭐야? 자동으로 뭔가 일어나는 작용을 반사라고 불러. 반사. 조건은 당연히 어떤 조건, 무슨 특정한 뭐 조건이 되어야 무슨 반사가 나온다 할 때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 무조건, 그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일어나는 반사,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일어나는 반사, 뭐 이런 뜻이야. 자, 밑에 뜻 읽어볼게요. 뜻.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 자, 키워드에 밑줄 좀 칩시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의지와 관계없이 밑줄 좀 치시고요. 무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의 밑줄 다시 다른 표현이니까 똑같은 건데 그냥 표현만 다른 거야. 야, 무의식. 의식이 되뇌잖아. 대뇌 없이란 뜻입니다. 대뇌가 작용하지 않아요. 무의식은. 자, 밑에 보면요. 화살표. 척수, 연수, 중간뇌가 반응의 중추. 척수, 연수, 중간뇌, 반응의 중추. 자, 다시 밑줄, 반응 중추, 밑줄. 아까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 거야? 척수반사, 연수반사, 중간뇌 반사가 아니라 그때는 뭐라고 해서 동공반사. 중간뇌가 눈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 반사에 관련된 애들입니다. 척수, 연수, 중간뇌. 자, 척수 보세요. 연수부터 먼저 보세요. 그 밑에, 잠깐, 미안해. 밑에 특징 써있다. 특징 볼게. 매우 빠르게 일어남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됐지? 매우 빠르게 일어나. 왜 매우 빨라? 아까 봤지? 이 고등작용, 대뇌를 거치는 건 시간이 걸려. 아까 송현한테 뭐 물어봤는데 2 곱하기 3을 물어봤는데 한 10초 있다 답이 나오더라고. 뇌를 거치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근데 뇌를 안 거치면 뭔가 빨리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몸을 위급할 때 몸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 예를 볼게요. 척수 보세요. 척수. 세 개가 보여. 척수, 중간에 연수 다. 척수.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몸을 움츠림. 무릎 반사. 자, 몸을 움츠림 밑줄, 무릎 반사 밑줄. 2개 밑줄 치세요. 밑줄. 이게 척수가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니네가 손 같은데 가시 같은 거 아마 찔려본 적이 있을 거야. 근데 가시를 찔렸을 때 이러진 않아. 자, 가시에 빡 찔리면 감각기, 자극, 가시, 감각기관, 피부, 통점을 자극하겠지. 그럼 감각유를 통해서 뇌로 가서 아프구나. 내가 이 가시에서 손을 떼야지 생각을 하고 운동뉴런, 근육을 움직여서 가시에 손 빼고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너무 오래 걸려. 따갑자마자 바로 손을 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따가운 반응이 몸을 가서 뇌까지 안 가고요. 내 척수가 있잖아. 척수로 가서 바로 타고 나가버려. 손을 그냥 바로 뛰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니네가 뇌에서 아프다 하는 거는 그 다음 신호가 천천히 오는 거야. 한 박자 늦게 와서 아프다가 느껴지고 그 전에 손을 빡 떼버립니다. 니네가 이런 것도 있어. 식당에 뚝배기 뜨거운 거 먹으러 가서 뜨끈뜨끈해. 숟가락 같은 거 꽂혀있으면 숟가락이 굉장히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거 모르고 숟가락 잡았을 때 뜨겁다 손을 놔버리지. 이것도 그래서 척수반사야. 뜨겁다고 느끼는 건 한 박자 뒤에 나한테 오는 신호고 그 전에 손을 빨리 떼게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척수반사는 굉장히 빨라. 뇌까지 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몸을 움츠리거나 무릎반사. 무릎반사는 아픔의 통증은 아니고요. 니네 이런 거 많이 해봤죠? 할머니? 여기 무릎에 아래쪽 여기를 툭 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진짜 여기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반사예요, 반사. 툭 치면 올라오단 말이야. 아니. 무릎 반사. 안 되는데? 손으로 하면 안 돼. 해봐. 일로 와봐. 왜? 힘을 빼야 돼. 가만히 있어. 힘을 빼야 돼. 다리를 올려야 돼. 무릎 동그랗게. 발 대야 돼. 그래? 그 책상 올라가서. 그 의자가 너무 낮은데.
근데 나안 움직였어. 자, 약간 움직이는데요. 약간 좀 둔한 거 보니까 척수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 척수가 세운다. 자, 이런 무릎 범사도 여기서 먼저 자극이 오면요. 타고 올라와서 척수에서 바로 돌아 나가버립니다. 그럼 다리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척수 반사는 그 위험이랑은 관련이 없지만 내 몸을 빨리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작용 원리라고 보면 되고 이 방향은 다 똑같아. 자극, 감각경, 감각이론, 열암이론, 운동이론 다 똑같은데 여기가 척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뇌까지 안 거친다 이 뜻이에요. 별거 아니죠? 그다음에 뭐죠? 연수. 연수에 다시 한번 밑줄 칩시다. 재채기, 딸꾹질 등등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다시 연수 반사들. 중간내 눈에 관련된 거 동공반사. 동공반사. 동공반사 밑줄 짜시고 중간내 동그라미 치시고 눈에 관련된 거. 자, 이 세 개의 무조건 반사 중추들입니다. 중추들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가 없는 게 조건 반사가 없어요, 지금 세 개. 참고로 조건 반사를 적어줄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무조건 반사가 있고요. 반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조건 반사예요. 아직 알아서 적으세요. 위에다가 여백도 있으니까 위에다 적든지. 조건 반사. 조건 반사도 반사입니다. 반사. 조건 반사도 그 자동으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자동으로. 오토라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반사는 이건 뭡니까? 오토잖아, 오토. 자동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라고. 아, 무조건 조건 반사 마찬가지야.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 이건 자동이 아니죠. 의식은. 내가 생각을 해서 뭔가 해내는 거니까. 자동은 아니고 얘네들은 반사는 자동입니다. 근데 얘는 무가 아니야. 조건이 있어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자동 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대표적인 실험이 뭐였냐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이야, 이게. 파블로프의 개가 한 마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파블로프라는 과학자가 이 개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밥 주기 전에 땡 종을 치고 밥을 줬어. 항상. 땡 종 치고 밥 주고, 땡 종 치고 밥 주고. 이 짓을 며칠 하다 보니까 이 개가 땡 종소리 들리면 아, 밥 주는구나. 그걸 알고선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밥 먹으려고. 밥 먹을 생각에. 맛있는 밥 먹을 생각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밥 안 주고 나중에 파블로프가 종만 땡땡 쳐도 얘가 침을 질질 흘리더라는 거야. 그게 조건 반사야. 그게 조건 반사. 자, 그게 조건 반사인데,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내가 침을 흘려야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데 그렇게 침을 흘립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너희들한테 6명 있죠. 레몬을 줄 거야. 레몬 먹어보라고. 그러면 니네 레몬을 먹을 생각에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안 나오냐? 니네가 한 3일 굶었어. 니네가 다 배고파 죽을라 그래. 내가 아주 맛있는 갈비를 갖고 왔어. 갈비 먹자. 입에서 침이 질질 나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질질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뭐 말고요. 니네가 레몬 같은 걸 먹을 생각을 할 때 입에서 침이 나오는 거는 레몬이 시다는 걸 알지. 먹으면 아우 시큼하고 막 침이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그게 레몬만 생각해도 침이 나오는 원리야.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조건 반사랑 조건 반사가 뭐가 다르냐고. 조건 반사는요. 대뇌가 관여합니다. 대뇌가 관여하는 반사가 조건 반사야. 대뇌가 관여하는 반사가. 자, 뭔 소린가 보자. 니네가 내가 레몬을 줄 때 레몬을 주고 시큼한 맛에 시큼한 생각에 침을 흘린다고 치자고. 그런데 만약에 니네가 태어나서 레몬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 레몬이 뭔지도 모르겠어. 레몬이 무슨 맛인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야, 레몬 먹어봐 라고 할 때 과연 침을 흘릴까? 안 흘립니다. 저게 무슨 맛인지 모르는데. 아니, 생긴 건 노랗게 생겼지만 이게 똥맛일지 어떻게 알아? 먹으면 엄청나게 맛이 없고 쓸지도 모르잖아. 그런데 니네가 레몬을 먹으면 시큼하다는 걸 아니까 침을 흘리는 거야.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를 듣고 침을 흘리는 이유는 종소리가 나면은 밥을 주는구나를 아니까 침을 흘리는 거야. 그럼 다 뭐야? 레몬이 시다, 밥을 준다, 대뇌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대뇌의 기억작용으로 조건반사가 일어나는 거야. 학습, 기억,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니네가 어떤 예를 읽었을 때
대뇌가 관련되고 대뇌가 뭔가 여기 뭐 안 써 있었나? 판단 뭐 이런 거 없었나? 판단, 생각한다. 그럼 당연히 대뇌 같잖아. 오케이? 근데 니네가 무슨 반사적으로 뭘 일으킨다, 반사적으로 뭘 한다. 근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기억에 관련되는 건지, 학습에 관련된 건지 잘 생각해봐. 뭔가 기억에 관련된 거는 조건반사입니다. 기억에 관련된 거. 지금 선생님이 무릎을 툭 쳤을 때 무릎이 올라오는 건 이건 뭐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갓난 애기한테도 무릎 치면 올라온단 말이야. 걔는 무릎 치면 올라온다는 거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태어나서. 하지만 무릎 치면 툭툭 올라옵니다. 기억이랑 관련이 없으니까 이거는. 하지만 이거는 기억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반사는. 자, 됐고요. 10번 호르몬 봅시다. 호르몬 빨리빨리 볼게요. 호르몬 1번 호르몬.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해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특징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자, 키워드 체크해 봅시다. 1번 내분비腺을 만들어서 내분비腺 밑줄. 내분비腺 밑줄. 분비는 알 테고요. 샘도 알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땅에서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면 그걸 샘물이라고 부르잖아. 샘물. 뭔가 솟아나는 걸 샘이라고 불러. 내는 당연히 안내자야. 안내자. 안쪽으로 분비하는 샘이란 뜻이야. 여기서 안쪽이라는 게 뭘까? 피 속을 얘기합니다. 몸 밖이 아니라 몸 안으로 피 속으로 뭔가 분비하는 샘. 호르몬은 그래서 몸 안에서 피로 분비가 돼. 몸 밖으로 나오면은 그걸 호르몬이라고 안 부르고요. 페로몬이라고 부릅니다. 곤충들, 동물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분비하죠. 자, 혈액으로 분비돼요, 밑줄. 그래서 얘가 혈액으로 분비됩니다. 밑줄. 다 키워드야. 호르몬 특징.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기능 조절 밑줄. 끝이요? 옆에 써놔. 호르몬은 단백질입니다. 호르몬은 단백질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 작용하므로, 자, 표적세포 밑줄, 표적기관 밑줄. 두 개 똑같은 얘기예요. 표적세포 밑줄, 표적기관 밑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호르몬 하나 배우냐면 대표적으로 항이뇨 호르몬 이런 걸 배워. 항이뇨 호르몬. 이제 좀 어려운 호르몬이긴 한데 항이뇨 호르몬. 우리 몸에서 물을 흡수하냐 흡수하지 않냐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퐁퐁 나온단 말이야. 그 호르몬은 우리 몸에 그 어떤 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딱 한 곳에 가서만 효과가 발휘돼. 콩팥이야 그게. 콩팥에 가서 물을 흡수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항이뇨 호르몬이 하는 일이야. 그때 그 콩팥이 표적기관이야. 그 항이뇨 호르몬이 그걸 기가 막히게 그 표적한테만 작용을 한다고. 그 항이뇨 호르몬이 아무리 많아봤자 내 뭐 피부, 심장, 허파, 뭐 폐, 간 아무 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해요 거기서는. 자기가 일해야 될 곳, 일해야 될 세포와 일해야 될 기관에서만 정확하게 일을 합니다. 자, 그래서 표적기관, 표적세포에서만 일을 합니다. 적은 양으로서 큰 효과, 적은 양, 큰 효과 밑줄. 적은 양. 자, 호르몬은 많을 필요가 없어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일을 다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호르몬의 분비량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몸에 이상증이 날 수 있어. 자, 3번. 밑줄 치지 마시고 맨 끝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과다증 또는 결핍증. 호르몬이 아주 적은 양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렇다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결핍증에 걸려. 호르몬이 없어서 결핍증. 그렇다고 적은 양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이 넣으면 과다증이라고 또 병이 또 걸립니다. 자, 적당히 나와야 됩니다. 과다증, 결핍증 쓰세요.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 호르몬은 적당히 나와야 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 비교야. 호르몬과 신경. 자, 전달 매체 보세요. 호르몬은 어디를 타고 다닌다? 혈액을 타고 다닌다. 근데 신경은 어디를?
뉴런이 아까 전선이라고 했잖아. 신경세포. 뉴런을 타고 다닙니다. 신호 전달 속도 봐. 호르몬은 피를 타고 온몸에 퍼져나가야 돼. 그러니까 피 타고 퍼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조금 느립니다. 신경은 빠릅니다. 거의 전기보다 느려요, 당연히.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온몸을 찔찔찔 하고 자극이 통하고 다니죠. 야, 근데 호르몬이 전달 속도가 느리다고 돼 있는데, 니네 혹시 병원 가서 마취해 본 적 있냐? 마취해 본 적 있어? 치과 마취 말고. 잠드는 마취. 이거 해본 적 있냐? 아무도 없어? 선생님 지난주에 했어. 위내시경 하더라고. 아, 위내시경. 여기에 주사가 들어갑니다. 이제 프로포폴 같은 그런 주사가 이제 싹 들어가는데, 주사가 들어가면요, 약간 이제 뻐근해요. 주사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잠에 빠지잖아. 여기에 프로포폴이라는 그 약이 들어가면 그게 피 속에 피를 혈관 타고 가니까 혈관을 타고 가서 어디를 자극하는데 뇌를 자극하는 거야. 그래서 뇌를 잠들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이제 잠자는단 말이야. 그런데 마약 같아요. 그게 프로포폴 중독도 생기잖아. 자는데 그냥 드라마틱하게 바로 야 주사 약 들어갑니다 하고 이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단 말이야. 놓고 진짜 한 2초 잠들어 버립니다. 당연히 누구나 버텨봐야지. 내가 이 주사 맞고도 내가 앉아야지. 그런 거 있어. 바로 휙 잠들어요. 생각보다 피 타고 퍼지는 게 빨라. 생각보다. 그래서 이 혈액이 호르몬이 느리다고 써 있지만요. 뭐 느리다고 해서 막 뭐 5분, 10분 걸리는 거 아닙니다. 피 타고 휙 몸을 돌아다닙니다. 생각보다. 자, 효과의 지속성 보세요. 호르몬은 지속적. 왜냐면 피 속에 나온 호르몬이 일단은 피를 타고 온몸에 돌아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걔가 할 일을 다 해도 계속 몸에서 피에서 조금씩 남아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계속 합니다. 지속적. 하지만 신경은 뭐 정기적 자극 같은 거잖아. 반짝하면 끝이야. 신경은. 반짝. 반짝하고 작용하면 신경은 끝이라고요. 작용 범위 봐. 호르몬은 넓지. 왜 넓겠어? 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작용 범위 온몸이야. 신경은 당연히 좁죠. 내가 만약에 여기 손가락에 따끔하면은 여기 신경만 자극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따끔한다고 해서 뭐 다리 신경이 자극되고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신경 범위도 좁죠. 자, 밑에 2번 드디어 내분비샘과 호르몬이라고 사람 그림 하나 나오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막 호르몬이 몇 개가 써 있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9개가 써 있죠. 싹 다 외우는 겁니다. 얘네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하는 역할이 뭔지 다 외워야 됩니다. 이름이 뭔지 다 외워야 합니다. 안타깝네요. 외우세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는 생기스프나 까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것도 외워야 돼요? 뭐 바다쯤에 뭐가 있고 근데 그게 뻔해. 과다증 결핍증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맨날 성장 호르몬인데 뻔해.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오면 뭐 하겠어? 무슨 병 걸리겠어? 거인증 걸립니다. 거인증. 체육만처럼. 근데 성장 호르몬이 또 안 나오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 외소증, 소인증 걸리는 거야. 뻔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뭐 별로 볼 거 없고요. 자, 이 뇌 그림 보면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맨 위에 뇌하수체라는 게 보입니다. 뇌하수체가 뭐냐면 저 뇌 속에 조그맣게 진짜 요만하게 방울처럼 달려있는 부분이야. 조그맣게. 그래서 뇌하수체, 뇌 아래쪽에 달려있는 조그만 알맹이 같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은 호르몬이, 중요한 호르몬이 나와. 자, 옆에 호르몬이 3개나 써 있습니다. 첫 번째 호르몬 무슨 호르몬? 제일 니네들이 관심 있는 생장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생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럼 생장 호르몬이 하는 역할은 뭘까? 몸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옆에 보면요. 몸의 생장 촉진이라고 나옵니다. 잠깐 봅시다. 니네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키 크고 싶잖아, 다들. 키 크고 싶은 호르몬은 생장 호르몬이고 걔가 어디서 나온다? 이 뇌 속의 뇌하수체에서 나옵니다. 콩알만한, 진짜 콩알만한데 거기서 뇌하수체에서 생장 호르몬이 나와. 이 생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뭐? 거인증. 적게 나오면 결핍증에 걸리는 거야. 이 생장을 촉진을 하는데 사실은 생장 호르몬이 결핍증
뭐 여기 있는 학생들이 결핍증 없어. 웬만하면. 과다증도 웬만하면 없어. 야, 니네 학교에 막 최홍만 같은 큰 사람 없지? 그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많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적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텐데 대충 다 정상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어요. 키 크는 건 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저번에. 그냥 팔자야. 유전에 그냥 적혀 있는 거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성장 호르몬 맞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선생님 애가 키가 안 커가지고 있는 새끼. 몇 살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아니 그러면 외정이에요? 아유 몰라도 돼요. 성장 호르몬이 표적기관이 어딜까? 표적세포 표적기관 어디 가서 작용을 할까? 온몸입니다. 온몸 세포. 온몸 세포를 다 자라게 만들어야 결국 키도 크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게 성장판이야. 키가 크는 거는 결국 근육이 커지는 건 의미가 뼈가 커져야 돼. 뼈가. 그래서 뼈의 성장판을 막 자극해서 키가 크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가 뭐죠? 갑상살 자극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이름 자체가 갑상샘을 막 자극하는 호르몬이야. 그럼 갑상샘이 뭐냐? 여기 밑에 그림 나오죠? 약간 나비 모양으로 목에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기관이야. 나비 모양으로. 왜 춤을 춰 갑자기? 저기 춤을 왜 출까요? 대뇌가 망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대뇌가. 그 대뇌가 망가지니까 운동요령에 이상한 명령이어서 막 팔 근육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자극도 없는데. 왜 그래요? 자, 갑상선 자극 호르몬 보세요. 각삼샘이 옆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티록신 분비 촉진하고 써 있지? 그게 아닙니다. 각상샘 자극 호르몬은 하는 일이 뭐냐면 각삼샘을 자극하는 거야. 아, 웃기지? 각상샘 자극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다? 각상샘 자극하는 겁니다. 각상샘이, 자, 선생님이 뇌하수체야. 선생님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근데 저기 갑상샘이 놀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자극 호르몬이 가서 너를 막 자극하는 거야. 이래. 막 자극하는 거야. 그게 얘 역할이야. 티록신은 그 다음 얘기야. 티록신은 얘가 분비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얘는 갑상샘 자극하는 겁니다. 그럼 각상샘 자극 호르몬의 표적기관은 뭐겠어? 각상샘이야. 온몸에 피에 분비는 돼서 피 속을 다 돌아다니지만 결국 각상샘을 각상샘을 갈 거라고. 거기서만 일을 할 거라고. 자, 세 번째가 항인효 호르몬입니다. 좀 어려운 호르몬이에요. 항인효 호르몬. 자, 옆에 보시면 기능이 콩팥시드 물의 재흡수 촉진이라고 돼 있지. 이거 내가 지금 밑줄 안 치는 거야. 왜냐면 다 외워야 되니까. 글씨 그대로 다 외우세요. 야, 봐봐. 항인효 호르몬 좀 보자. 항인효 호르몬을 알 테고. 항인효. 인효가 무슨 뜻이냐? 어? 인효. 뇨자가 오줌 요자예요. 이게 오줌 싼다는 뜻이야. 인효가 오줌 싼다는 뜻이야. 오줌 싼다. 이 앞에 항은 뭐야? 안티야. 안티. 막는다는 뜻이야. 방해한다는 뜻이야. 오줌 싸는 걸 방해하는 호르몬입니다. 왜 웃어? 네 몸에서 계속 나오는 호르몬이야. 자, 봐봐. 잘 생각해보자. 오줌 싸는 걸 방해하는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항인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이 안 나온다고. 자, 그 말은 콩팥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콩팥에서는 피에서 물을 건너려서 오줌으로 싸버려야 되잖아. 그지? 근데 오줌을 안 싼대. 얘가 오줌을 안 싼대. 오줌을 안 싼다는 얘기는 콩팥에서 물을 안 내본다는 얘기지. 콩팥에서 안 내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 콩팥 잠깐 다시 생각해보자. 자, 여과, 저기 사구체에서 여과, 분비 재흡수, 오줌으로 나가지. 여과는 물이니까 무조건 여과 되겠지. 자, 쭉 가다가 분비 재흡수가 있지. 근데 거기서 물은 적당하게 재흡수되잖아. 그 재흡수가 문제인 거야. 재흡수를 얘가 조절을 해. 자, 다시.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면 오줌을 안 싸지. 막는 거니까. 이게 오줌 싸는 걸 막는 거니까. 오줌이 안 나오려면 콩팥에서 재흡수가 많이 돼야 될까? 조금 돼야 될까? 오줌을 안 싸려면 많이 돼야죠.
그래서 콩팥에서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어렵죠? 조금 어려운데 요 말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 하필이면 이 항이뇨 호르몬이 오줌을 싸는 호르몬이 아니라 오줌을 막는 호르몬이야. 오줌을 안 싸게 만들어. 그래서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해 버립니다. 항이뇨 호르몬이 나오면. 오케이? 아, 오케이요? 그 밑에 이제 내가 쭉 밑에 각삼샘이 보입니다. 자, 각삼샘은 봐봐. 빛이 혼자 원래는 독립적으로 처음부터 호르몬을 만들진 않아. 뇌하수체가 얘를 만듭니다. 각삼샘 호르몬 만들면요. 그 각삼샘 호르몬이 각삼샘을 자극하러 각삼샘한테 가. 여기 가. 그럼 각삼샘한테 막 좀 일 좀 하라고. 그럼 각삼샘이 자다가 깨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호르몬이 티록신이야. 각삼이 뭐예요? 각삼샘은 뭐 하냐고? 티록신을 만들어. 이 갑상샘이라는 게 남자 여자 다 있는데요. 특히 여자한테 문제가 좀 됩니다. 남자한테는 약간 병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남자한테는 큰 활동을 잘 안 해. 그러니까 활동을 해도 그냥 정상 범위에서 활동을 많이 해. 근데 여자가 약간 정상에서 바깥 범위의 활동을 많이 할 때가 있어. 갑상샘이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정상보다 활발하게, 정상보다 둔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갑상샘이 뭐냐면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거야. 근데 티록신의 역할이 뭐지? 옆에 뭐라고 써있냐? 세포호흡 촉진한다고 써있지? 세포호흡 촉진한다고 써있고 옆에 빈칸 좀 있나? 있네요. 자, 옆에 쓰세요. 에너지 발생.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자, 봐봐. 각삼샘에서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근데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나지? 온몸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이라는 걸 하고 나서 그걸로 에너지를 만든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가? 자, 그러면 여자들 중에 남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건 여자 사람 중에 밥을 아무리 먹어도 고기를 맨날 먹고 지방 미친 듯이 처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안 찌는 사람도 있어. 짜증나지 그런 여자들 보면.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그냥 빨리빨리 살찌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물론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록신이야. 만약에 니네 몸에서 갑상선에서 티록신이 풍부하게 나오잖아? 그럼 걔는 열심히 우리 몸을 세포호흡을 시켜서 에너지를 소비시켜버려.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먹어도 살이 안 쪄. 왜냐면 알아서 에너지를 많이 발생시켜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근데 티록신이 많이 못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안 써버립니다. 그냥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살찌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티록신 같은 거는 뭐 그렇게 세포호흡에 관련된 거야. 에너지 발생에 관련된 거야. 그럼 봐봐. 내 몸에서 에너지가 좀 떨어졌어. 이제가 살찌는 건 말고, 몸에 힘도 없고 에너지를 발생시켜야겠다. 뇌하수체가 생각을 한다면 뇌하수체가 뭘 먼저 만들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 그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한테 가. 갑상선이 막 자극해. 그럼 갑상선이 뭘 만들어? 티록신을 만들어. 그럼 그 티록신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자, 다시 해. 내가 좀 추워서 뭔가 몸에서 좀 열을 좀 내고 싶어. 그럼 뇌하수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만들어. 그럼 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갑상선을 자극해. 그럼 갑상선이 티록신을 만들고 티록신이 열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왜? 에휴, 내가 한 수이다. 부신 봅시다. 부신. 야, 부신이 어디 있는지 봐봐. 그림 봐봐. 부신이 어디에 있냐? 콩팥 위에 붙어 있습니다. 콩팥 위에 붙어 있는 기름 덩어리야. 콩팥에 조그맣게 기름 덩어리가 두 개 붙어 있는데 그게 부신인데요. 부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신이 뭘 만듭니까? 아드레날린이라고 만들죠. 아드레날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과 에피네프린 비슷한 거야. 근데 이름이 다른 이유는 분자 식이 좀 달라. 분자 구조가 달라. 근데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아드레날린 볼게요. 옆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심장박동 촉진, 혈당량 증가, 혈압 상승 이렇게 돼 있죠. 자, 심장박동 촉진, 혈압 상승 쭉 돼 있죠. 괄호 열고 에너지 발생 쓰시면 됩니다. 부신도 에너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발생. 아드레날린이 어디서 많이 문제가 됐냐면요. 예전에 운동선수들이 금지 약물로 아드레날린 같은 거 막 주사 맞고 경기 뛰고 막 그랬어.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혈당이 결국 에너지원이거든. 에너지 재료거든, 재료. 혈당이 막 풍부해지고 혈압이 상승해서 온몸에 에너지가 넘쳐서 갑자기 막 슈퍼파워를 발휘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다 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게 아드레날린이에요. 아드레날린. 그 다음에 부신 피지에서는 사실 이제 책에 안 나오는데 부신에서는 또 무슨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냐면요. 니네 그 왜 피부약 같은 거 바를 때 좀 뭐 조심하라고 하는 성분이 있지 않냐? 과산화수소. 아, 넘어갑시다. 됐고요. 이자 봅시다. 여기다 쓸게요, 선생님. 자, 이자. 야, 우리 이자는 소화 시간에 배웠었지? 소화에 소화액 나오는 게 뭐가 있었지? 쓸개즙. 아, 욕할 뻔했네. 무슨 액이에요? 아니, 이자에서 소화 효소가 나오잖아, 소화 효소. 이자액에 소화 효소가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 트립신. 트립신, 오, 뭐야 이거? 아드레날린? 아멜레이스, 인슐린. 인슐린 지금 할 거 호르몬이고요. 그건 소화 효소가 아니고요. 또 하나가 뭐지? 트립신? 아니, 트립신 했잖아. 트립신, 아멜레이스, 아 잠깐 알아요. 아니다. 알아요. 글자로. 라. 그 라토피 무슨 뭐 키 크는 뭐 그거 아니야? 라이페이스가 있지. 라이페이스. 자, 그래서 이자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야. 세 가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다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오고 그리고 두 가지 중요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과 글루카곤. 차례대로 이렇게 써 있나? 차례대로. 글루카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은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혈당 조절에 써 있어? 감소. 조절은 조절인데 감소로 조절하는 거고 글루카곤은 혈당 증가. 정반대야. 이것도 신기하죠. 하나의 기관에서 정반대 역할하는 호르몬을 다 만들어내. 혈당을 감소시키고 증가시키고 증가시키고 감소 증가가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이런 걸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길상작용이라고 한다. 기량작용? 한자죠. 이 길하다가 길하다. 아주 그냥 왠지 길한 운세야 할 때 그 길. 잘 된다. 번성한다. 항이 망한다. 막는다. 에이. 이게 기량작용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아까 기량작용 어디서 봤지? 교감, 부교감에서 봤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얘 인슐린 혈당 감소, 혈당 증가. 밥 먹고 나서 너네가 초콜릿 같은 거 먹었어. 막 단 거 먹었어. 그러면 무슨 호르몬 나와? 인슐린 나옵니다. 인슐린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그걸 인슐린이 없으면 내 몸의 피 속의 혈당이 너무 높아져. 죽어버립니다. 실제로 혈당 많으면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가 돼. 혈당이 피에 있는. 피 속에 흘러다니는 당. 그래서 오줌 속에 들어있는 당.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오줌 먹어보면 달달해야 돼요. 내가 먹어보진 않았지만 달달하대요. 누가라니 한 2, 300년 전에는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 옛날에 누구였지? 의원. 옛날 조선시대 뭐 드라마 같은 사극 같은데 의원들이 당뇨병 검사할 때 당뇨병 환자의 오줌을 맛을 봤어. 딱 먹으면 달아. 그러면 당뇨병이군 하면서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들어가는 거야. 돈이 아니라 오줌은 당연히 그거야. 판단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야.
아이씨, 이거 알아서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자, 피 속에 그 혈당이 딱 높아져서요. 그 높은 아주 단 피가 몸에 흘러다니면 죽는단 말이야. 누가 죽냐면 피부 세포가 죽어요. 피부가 아니라 몸의 세포들이 딱 다 죽어요. 어쨌든 큰일 납니다. 그럴 때 인슐린이라는 놈이 나와서 빨리 그 혈당을 줄여주는 거야. 빨리. 다음, 너네가 한 이틀 굶었어. 피 속에 당분이 없어. 혈당이 뭐냐면 당분이 세포가 살아가는 재료란 말이야. 그러니까 연료란 말이야, 연료. 너무 없어도 문제야. 며칠 굶어가지고 세포가 다 죽을라 그래. 그러면 이자에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줍니다. 그 세포가 살아갈 수 있게. 어쨌든 두 가지. 자, 그럼 뭐야? 배 부를 때 나오는 호르몬, 배고플 때 나오는 호르몬.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부르다, 그게 나오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 개가 왔다 갔다 니네 몸에서 나와. 찍 나오다가 찍 나오다가 찍 나오다가 찍 나오다가 막 합니다. 난소, 정소. 아, 요즘 요 말 많이 나오죠. 난소가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뭐 있어요? 에겐남, 무슨 뭐 테토남, 뭐 이런 말 하고 뭐지 테토니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아마 이거 뻔하잖아. 맨날 요즘 많이 나오는 용어잖아. 또 하필이면.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입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입니다. 요거. 남자한테 에스트로겐을 주사를 주면은 남자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수염도 안 나고 막 가슴이 나오고 그래. 여자한테 테스토스테론을 주사해주면요 근육이 생기고요 수염이 납니다.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아이씨. 자, 뭐 그런 거래요. 자, 됐죠? 자, 다음. 144쪽 봐봐. 하나만 더. 아, 그럼 저가 말한 게 이거예요. 뭐? 그래,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더. D번 항상성은 오늘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위에 호르몬 관련 질병까지만 같이 이어서 합시다. 호르몬 관련 질병. 와, 끝났다. 자, 봐봐. 호르몬 이상은 얘가 하는 호르몬이 하는 역할만 알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빨리 읽고 넘어갈게. 첫 번째 생장 호르몬. 결핍 봅시다. 소인증. 당연히 안 나오면 키가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자, 다음 과다 봅시다. 과다. 거인증 보이지? 그래서 키가 정상이 되면 매우 크다. 키만 크면 괜찮아 사실은. 근데 그 밑에 말단 비대증 봅시다. 사실 이제 최영만 같은 분이 그러신 것 같은데요. 뭐 병까지는 아니고요. 아, 그분 아주 돈 많이 버시고 잘 사시는 분이잖아요. 말단 비대증이 뭐냐면 말단 몸의 끝부분, 손끝, 발끝, 목, 톡 거기가 좀 약간 비정상적으로 계속 커지는 거야. 계속. 그래서 계속 커지는 게 그게 말단 비대증이야. 사실은 키가 크면서 온몸이 균형 있게 다 크면 보기 괜찮을 거야. 근데 균형 없이 끝에만 커지고 손이 막 이만해지고 발만 이만해지고 머리가 막 이만해지고 하면 문제인 거지. 평생은 아니에요. 평생은 아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자, 티록신 보세요. 티록신. 아까 티록신 어디 갔어 이거? 티록신. 이게 에너지 발생하는 거라 했지? 많이 나와도 문제, 많이 안 나와도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면 보세요. 결핍. 아니 적게 나오면 결핍. 증상 봐봐. 쉽게 풀어져 추위를 나타내면 체중이 증가한다. 아니 에너지를 발생하는 게 없는 거야. 그 조금만 먹어도 체중이 막 증가한다고. 그래? 그다음에 에너지를 발생 못하니까 추워해 맨날. 그래서 뭐 이거 영상은 뭐 난리한테만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이 뚱뚱하신 분들이 추위를 잘 타고 이 더위를 잘 타고 그러는 겁니다. 이 에너지를. 아니야, 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과다증 보세요. 티록신 과다. 그러면 거기 보면 각상생 기능 항진증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조금 너희들 봐둬야 될 게 맥박이 빨라지고, 왜냐면 많으니까 에너지를 발생을 많이 시키니까 몸에서 에너지 넘치는 거야. 그럼 그 에너지로 막 맥박이, 막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맥박이 빨라지고 눈이 돌출. 자, 체중이 감소까지는 이해가 가지? 근데 눈이 돌출. 니네 이 감상성 기능 항진증은 여자한테 많아. 여자한테. 그래서 어떤 여자인데 눈이 좀 과하게 큰 사람들이 있어. 인형처럼 막 땡그랗게 크고 막 눈 튀어나올 것 같은. 근데 그게 눈이
좀 적당히 크면 되게 이쁜 어떤 여자의 모습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좀 큰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랐어? 그 학생이? 네. 그래요. 학생이 학생 아니야? 아줌마야? 눈이 튀어나와요. 누굴 말하는 거야? 그 누구 말하는 거지? 180 그래, 그래. 근데 말랐어? 말랐으면 각상 생기는 항림증일 수도 있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가서 물어봐. 갑상선 기능 항림증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인슐린 보세요. 인슐린. 자, 마지막 2자. 결핍. 인슐린이 안 나오면 그게 바로 아까 니네가 말한 당뇨. 피 속에 당이 넘쳐. 이 혈당 감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피 속에 당이 넘쳐. 넘치다가 오줌도 나오는 거야. 넘치다가. 왜 웃어? 당뇨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당뇨가. 특히 요즘은 당뇨가 사실은 좀 나이 드신 할아버지나 어른들한테 양력 많은데 요즘은 소아당뇨도 많아. 니네 애들 청소년도 당뇨가 많아. 하도 단 거를 처먹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담임병 하면서 막 어지러우면 막 풀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호르몬까지 끝냈어. 그게 마지막 D 항상성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성이 이게 단순히 외워서 될 게 아니고 약간 생각을 하고 이건 설명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늘은 안 할 거야, 어차피. 자, 잠깐 선생님 말 좀 들어봐. 이제 니네가 앞으로 수업이 정규 수업 한 번밖에 안 남아서 다음 주에. 다음 주에는 이거 항상성을 할 거야. 이거 하긴 할 건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 날 온라인 보강을 한번 할 겁니다. 그럼 수업 끝이에요. 시험 봐야 돼, 니네. 기말고사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얼마 안 남았다고. 아 진짜 시험 범위가 저기 숙제가 올해 이거 끝까지 어차피 풀면 돼. 호르몬까지 다 풀어. 호르몬까지는 내가 이제 이거 문제 풀어줄 시간도 별로 없어. 니네가 알아서 양심껏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를 나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야 돼. 시간이 별로 없다 진짜. 진짜 쌤 있잖아요. 12일.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막막해 못해. 이제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 해. 여러분 해. 역사 했잖아. 자, 딱 일주일 후에 우리가 정규 수업 마지막 여기서 하고요. 이틀 후에 온라인 보강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공부를 알아서 좀 잘 해놔. 숙제도 다 알아서 문제 풀고. 질문할 거 있으면 그 전에 미리미리 챙겨와. 다음 주에 질문을 하고. 여기까지 합시다.